세 번째. 이제 애기가 돌이 되는데 이제 전체 체험이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이제 아기한테 전체 체험을 주려면은 이제 위험성이 따를 수밖에 없는데 아기한테 아기한테 전체 체험을 준다면 추천해줄 수 있는 전체 체험은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네. 저도 궁금해. 죄송합니다. 원래 비염이 좀 있어서. 일단은요, 도시 환경의 문제점부터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도시 환경의 문제점이 뭐냐면, 아이의 탐색 활동과 운동을 제재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는 겁니다. 특히 아파트 1층이 아닐 경우에 뛰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 문제가 발생하니까. 근데 이 아이가요, 뛰는 행동은 본능적으로 15세까지 하게 되어 있어요. 왜 하게 되어 있느냐면은 15세까지 야외 활동이 줄어들게 되면 감각 통합이 잘 안 됩니다. 감각 통합이라는 것은 감각을 받아들이고 그 판단을 하고 그 종합적인 그 세팅을 하는 건데 두뇌가 서로 연결되는 걸 감각 통합이라고 해요. 판단과 감각이 연결되는 거예요. 근데 감각 통합을 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 신체 활동이 많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행기를 태우게 되면 얘는 기어다니는 체험을 안 해본 사람은 뭐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서민들의 고충은 전혀 모르는 정치인이 될 확률이 커요. 어렸을 때 내가 보행기를 탄 거하고 냉정한 정치인이 되는 게 어떻게 연결이 되냐. 근데 연결이 됩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이런 거죠. 몇 가지 도시 환경에서 주의해야 될 거는 뛸 수 없는 환경은 가지 말라요. 1층으로 이사를 가라. 우리 집이 만약에 7층이면 뛸 수 있게 만들어줘. 매트를 깔아도 울려요. 매트를 깔아도. 그러니까 1층으로 가서 매트를 까는 게 낫지. 1층에서 뛰게 되면은 옆집에서 또 띵동띵동 합니다. 옆집으로 울리거든. 그러니까 1층에서도 매트를 깔아야 돼. 그게 이제 그 전체 체험에 있어서 신체 활동을 줄이지 말라. 또 조용히 해야 되는 레스토랑에 가서 밥 먹지 말라. 조용히 해야 되는데 가지 말라. 거기 가면 내가 제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키즈 카페가 갈수록 인기 있는 이유가 뭐냐면 엄마 커피 마시고 얘는 놀고 이거 아닙니까? 네. 그런 데를 가는 게 좋아요. 그리고 난 그런 게 많아졌으면 좋겠어. 전국적으로. 그래 우리나라 애들이 지능이 좋아질 거니까 창의력이. 그래서 그거를 조용히 시켜야 되는 데는 가지 말라고요. 근데 아이가 7살 이전에 우리가 그거를 사투리를 부잡하다 그러고 뭐 말썽쟁이 시절이 오잖아요. 막 아무거나 만지고 할 때. 그래서 그 탐색 행동을 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라 해요. 그 탐색 행동, 자연계에서 탐색 행동은 뭐냐면 땅을 파보는 겁니다. 근데 지금 땅을 팔 수가 없잖아, 아스팔트라서. 그럼 땅을 파다 보면 지렁이도 나오고 군뱅이도 나오고 예전에 그랬잖아요. 이게 자연계에서 탐색 행동이에요. 근데 도시에서는 탐색 행동을 하기가 어려워요. 뭐가 있는 줄 알아요? 엄마 핸드백. 그 다음에 싱크대에 있는 그릇 떨어뜨리기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이게 위험하기도 하고 짜증이 나잖아요, 엄마가. 정서가 안 좋아진다 이거죠. 그래서 어떤 공간이 필요하냐면은 아이 때는 아이가 어질러도 되고 탐색해도 되는 공간을 따로 마련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싱크대보다 더 재밌는 거야, 거기는. 문을 열니까 별게 다 있고 그 안에 내가 기어 들어갈 수도 있고 지금 돌이니까 지금 한참 그 호기심이 왕성할 텐데. 그리고 가짜 핸드백을 많이 만들어줘. 가짜 핸드백. 엄마 핸드백이 있는데 얘가 엄마 거라. 근데 거기에 뭐 기본적인 거울, 뭐 가짜 지갑, 뭐 이런 것들이 막 있어. 근데 애들이 자꾸 뭘 열어보고 막 꺼내봐야 돼요. 근데 집에 그걸 할 수 있는 게 엄마 핸드백밖에 없으니까 그걸 가지고 노는 거예요. 근데 그게 본능입니다. 탐색 행동을 마음껏 하게 해줘라. 그 다음에 신체 행동을 축소시키지 말라. 그래서 1층으로 이사 가라 이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3살, 4살 정도 됐을 때 주말 농장을 바로 들어가라. 그러니까 주말 농장 들어가는 게 너무 연령이 느려요, 지금. 느려. 더 일찍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지 얘가 땅에서 기어보지. 땅에서 넘어져 보고. 주말 농장 체험을 더 빨리, 유치원 때부터, 한 3살, 4살부터, 유치원 가기 전부터 들어가면 더 좋다. 그럼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얘는 매주 엄마 아빠가 몇 시간 이상 땀 흘리는 모습을 그때부터 관찰하게 된다 이거죠. 그러면 그 엄마 아빠가 주말 농장에서 땀 흘리는 걸 관찰한 것이 그러면은 얘가 또 농부가 되라는 얘기냐? 그게 아니라 그게 공부로 전환될 수도 있다 이거죠. 책을 5시간 보는 걸로 전환될 수 있다는 거죠. 그 체험이 인간은 저렇게 뭔가에 몰두를 해야 되는 것이구나라는 게 학습된다 이겁니다. 무의식에. 그래서 거기서 땅을 뒤져보게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먹을 것과 야외 체험, 먹을 것과 탐색 행동과 선택 행동을 결합시켜라. 왜 그러냐면은 모든 동물들은, 인간도 동물이니까요. 모든 동물들은 두뇌에서 그 창의성과 자기주도성의 호르몬인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을 최초에 발달시킬 때는 먹을 것을 통해서 발달시키더라는 거죠. 먹을 것. 그래서 아이가 배가 고프지 않은 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과잉보호는요, 그 아이를 무기력증에 빠지게 만들어요. 왜? 어렸을 때 내가 뭔가 먹을 거를 갈구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다. 어렸을 때. 배고프기 전에 막 먹였다. 그러면 뭐예요? 얘는 도파민이 안 생깁니다. 어렸을 때는 그 먹을 배고픔 속에서 엄마가 오늘 뭐 요리하지? 배고프니까 내가 그냥 요리해야 되겠다. 이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거랑 다 연결되잖아요. 자기가 직접 막 이게 요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야. 내가 배고파 죽겠어 이미. 엄마가 안 차려줘. 막 늦게 일어나. 자기가 막 아침밥을 해야 돼. 근데 그 상황에서 아이들은 그 도파민 회로를 강하게 발달시킨다는 것이죠. 그렇게 무슨 얘기냐면 시장 보는 거, 그 다음에 아이가 그 먹을 거를 추구하는 데 있어서 자기주도성을 주고 그 탐색 행동하고 또 결합시키는 거죠. 얘가 먹을 걸 꺼내서 이렇게 조작하게 만들고 어떻게 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그 정도의 아주 영리하게 엄마가 다치지 않는 선에서, 화상을 입지 않는 선에서, 요즘에 뭐 뜨겁지 않은 그 요리 도구도 나오더라고요. 자기장으로 전기렌지, 아무튼 뭐 그런 걸 활용해서라도, 손에 안 되니까 이제 불이 안 나오니까, 아무튼 그런 걸 활용해서라도 아이가 직접 그걸 만들게 하고 추구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일주일간 캠핑을 가서 아이가 직접 미꾸라지라든가 물고기를 잡아서 튀김을 만들어 보는데 반드시 참여를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빼먹는데, 유치원 때까지는 넓은 공간에서 체험할수록 머리가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유아원과 유치원을 보내더라도 좁은 데 보내지 말라고요. 근데 넓은 데가 비쌉니다. 이게 그래서 내가 아까 그랬잖아요. 부의 격차가 창의성의 격차를 만든다. 놀이공간이 굉장히 많고 막 자연대 있고는 숲속 유치원 같은 데가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숲속 유치원에 보냈는데 그 유치원에서 계속 그 건물 안에서만 가르친다. 그럼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데리고 나가서 얘가 야외 활동을 하는 환경이어야 되는 거죠. 넓은 공간일수록 그 전체 체험에서 굉장히 좋아진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7살 이전에는 그래픽, 그림으로 인지 능력을 키우는 단계이기 때문에 한글 교육보다 한자 교육을 먼저 시켜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한글 교육은 6살 넘어서 뭐 유치원 졸업반 때부터 하면 되는 거고, 그 전에 알파벳과 한글 교육보다는, 물론 영어 유치원을 애가 좋아하는데 내가 영어 유치원을 보낼 만한 충분한 돈이 있어. 그리고 얘가 영어 유치원을 좋아해. 그럼 보냈어요. 괜찮아요. 근데 그게 우리 집안의 형편상 좀 무리고 애가 그다지 그걸 즐기지도 않아. 그럼 보내지 말고 그냥 저축하세요. 저축하고. 그래서 그 한자 교육은 어떤 식으로 들어가냐면은 낙서를 통보하게 시키되 그 낙서의 한자가 결합되어 있게 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한자는 언어가 아니라 그림인 거예요. 근데 이 그림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아이가 낙서하는 것과 결합돼요. 낙서하는 것과 결합시키라는 얘기는 뭐냐면 잘 쓰도록 하게끔 강요하지 말라는 겁니다. 잘못 써도 그것이 그런 뜻이 있다라는 걸 애들이 인지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찍 그 그림 한자 교육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문구 완구 쪽에서 그림 한자 카드가 부족할 겁니다. 개발이 안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스스로 개발해요. 그러니까 뒤에 한글이 있고 한자가 있는 거는 6세 이후, 7세 이후에 필요한 것이고, 그 이전에는 뭐가 필요하냐면은
그림 상형 문자 발달 단계 아시죠? 불 그림이 있는데 나중에 불화자가 되는 거 이런 거. 상형 문자의 발달 단계가 보여지는 카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그것을 직접 보고 낙서를 했는데 불화자 비슷하게 얘가 낙서를 했어요. 벽에다가. 온 벽을 화이트보드로 만들어라. 집안에 온 벽을 화이트보드로 만들어라. 그래서 낙서할 수 있는 도구하고 클레이, 인공 클레이 있죠. 인공 클레이가 인공 차력이 가속성이 높아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아이가 손가락으로 눌러도 들어가고 블럭보다 훨씬 가속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무슨 얘기냐, 아이가 낙서를 하면서 문자를 배우는 단계, 우리 인간이 그렇게 발달했어요. 낙서를 하면서 언어 지능을 발달시키듯이, 근데 한자라는 것은 언어 지능뿐만 아니라 공간지각 능력을 동시에 발달시켜요. 창의력, 아까 패턴 인지 능력. 그렇듯이 이 인공차력을 가지고 논다라는 건 뭐냐면, 그 몸에 해롭지 않은 걸로 잘 골라주세요. 인공차력을 가지고 논다는 것은 공간지각 능력의 출발을 의미합니다. 공간지각 능력의 출발. 그래서 또봇이라든가 이렇게 트랜스포머 방식을 가지고 노는 거는 초등학교 한 3, 4학년 때는 어울릴지 몰라도 그 이전에는 뭐냐면은 단계는 이렇게 된 겁니다. 인공차력 단계, 그 다음에 레고 블록 단계, 그 다음에 조리식 변조 단계,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근데 어렸을 때 인공차력의 흙과 모래를 가지고 놀던 단계를 거치지 않게 되면은 공간 조각, 공간에서 뭔가를 조작하고 만드는 데 있어서 그 변수를 다루는 능력이 축소가 되죠. 그 연령대별로 가소성이 훨씬 높은 것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창의력에 좋은 놀이의 단점은 뭐냐면 지저분해진다는 겁니다. 지저분해진다. 그래서 음식을 먹는 데 있어서 아까 제가 이제 이전에 유튜브 강의에서 이 얘기를 별로 안 했는데, 아이가 숟가락을 먹기 전에 손으로 음식을 집어먹는 단계를 반드시 거쳐야 된다는 겁니다. 입과 손으로. 그러니까 어렸을 때 동물처럼 키울수록 얘는 창의성이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먹을 것이 줬는데 애가 기어다니다가 갑자기 먹을 게 생겼어. 그럼 어떻게 먹을까요? 개처럼 먹죠, 당연히. 이렇게 먹지. 엄마 숟가락 갖다 줘, 이런 사람이 어딨어. 내가 기어다니는 단계인데. 근데 그 단계에서 처음에 입으로 먹다가 손가락으로 막 얼굴에 묻혀가면서 화장하면서 먹다가 보니까 엄마 아빠는 젓가락으로 먹어. 젓가락을 막 뺏으려고 해. 그때 뭘 줘야 되죠? 손가락에 끼우는 젓가락. 그때. 그러니까 전체 체험이라는 것은 단세포 생명체에서부터 인간이 될 때까지의 과정을 압축적으로 경험시키는 게 전체 체험입니다. 그러니까 늑대들이 사냥을 하기 위해서 막 들판을 헤매잖아요. 막 그 사냥감을 찾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도 그런 체험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특히 먹을 것으로 과잉 보시키면 안 됩니다. 거기에 먹을 거에 대한 거는 또 다른 강의가 있으니까 여기까지.